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 하나를 세우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다리를 짓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멘트와 강철로 만든 실제 다리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비유적인 다리였죠. 남자는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작업화끈을 조여매고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은 고되고 대부분의 날을 홀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쳐 몇 달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했고 불어난 강물에 애써 쌓은 교각이 속절없이 휩쓸려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돌 하나를 더 쌓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지치지도 않느냐고, 대체 이 무모한 일을 계속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 강 건너편에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명랑하게 행동하거나 좋은 쪽만 보려 애쓰거나 긍정적인 문구를 되뇌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뿌리가 아닌 열매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압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무언가를 마음에 세우고 싶다면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당신은 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합니까?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서요, 직장 때문에요, 혹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의무감은 당신을 얼마간 움직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을 역경 앞에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목적은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면 깊은 곳의 자발적인 열망이 그 어떤 좌절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피워냅니다.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장밋빛 안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면을 똑바로 마주합니다. 고통, 불확실성, 실망감까지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전진을, 그리고 싸워나갈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왜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장담하건대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명언 한 줄이나 피상적인 동기부여 영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존재 이유를,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의 핵심, 의미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현실 부정과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긍정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능력은 삶의 방향성, 즉 목적의식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다는 군사훈련, 예를 들어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UDT SL 훈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체력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훈련병들의 외를 시험합니다.
육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정신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유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갑자기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더 큰 목적에 단단히 묶어둔 이들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마음은 고난을 재해석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 때 불편함은 그만두라는 신호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마치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의 끝에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기꺼이 감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함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부서지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고 싶다면 동기부여를 좇는 것을 멈추고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날씨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왔다가도 금세 사라지죠. 하지만 의미는 당신을 땅속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목적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성공이라 부르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힘들어하는 동생의 곁을 지켜주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자신의 외를 아는 순간 당신은 그 어떤 시련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갖게 됩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덮쳐올 때 부러지고 많은 사람들은 방향 없이 걷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혼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빛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유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위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계속 나아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 나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당신이 그 답을 진정으로 가슴 깊이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긍정적인 마음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긍정 그 자체가 될 테니까요. 우리의 성장을 조용히 갉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실패는 피해야 할 대상이고 부끄러운 것이며 나약함의 증거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실패가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을 만들어내는 원재료라면 어떻겠습니까? 4개의 회사를 창업해서 그중 3개를 실패한 한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 회사는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2번째는 잘못된 파트너십으로 무너졌으며 3번째는 시장에 진출했지만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경쟁자에게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는 한치의 씁쓸함도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실패들을 진정한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내가 지불한 값비싼 수업료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맹목적인 긍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를 재정의하기로 한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정답을 맞히면 칭찬받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곧 인정이라는 공식을 배우며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리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특히 정답 찾기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일찍 배우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일,
당신의 에너지와 심장과 삶을 바칠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정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실수를 피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가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음으로써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순간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르침으로 여겼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당신이 실패를 피드백으로 대하는 순간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교훈을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더 현명하게, 더 신중하게, 더 집중해서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꿈의 직장에서 해고된 한 젊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그 직함과 월급, 사무실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일이 이전에는 몰랐던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타인의 인정과 혼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정의를 제 스스로 다시 쓸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실패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 단련됩니다. 성장은 산정상의 환희 속에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경이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실패를 벌이 아닌 과정으로 재구성할 때 우리는 실패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파트너가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실패를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더 연약해집니다. 저항을 경험하지 못한 근육처럼 약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신적 근력과 감정적 내구성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긍정의 토대가 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긍정이 아니라 지금은 아프지만 나는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긍정 말입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찾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더 현명하고 더 차분하고 더 자비로워진 사람들일 겁니다. 왜일까요? 역경은 우리의 에고를 깎아내고 관점을 날카롭게 벼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당신이 실패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배울 수 없는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개의 회사를 실패했던 그 사업가는 결국 네 번째 회사를 수백만 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선 세 번의 실패는 제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죠. 모든 좌절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맹점과 불안을 비추지만 동시에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인지도 보여줍니다. 당신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무엇이든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부서지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고 싶다면 실패를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마주하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실패가 당신의 에고와 잘못된 가정, 환상을 부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용기, 진실성, 그리고 당신의 외와 같이 남아야 할 것들을 더욱 순수하게 정련하도록 하십시오.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스승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내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원칙을 지키고 올바른 말을 하고 노력하고 책을 읽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에 갇혀 있고 좌절하고 번아웃 직전에 내몰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스며듭니다. 어쩌면 난 그냥 능력이 부족한 건지도 몰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방,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대화와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힘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서서히 침식시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은 단순히 내면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고 도전을 받고 다듬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고 싶다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한 젊은 멘티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고 창의적이었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지쳐 보였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야망을 비웃는 친구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힘을 느끼는 동료들, 열정보다는 안정을 강요하는 가족, 바로 그를 둘러싼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불꽃에 물을 붓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타오르기를 기대합니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긍정은 고립된 상태에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기 단련, 의지, 정신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독성 있는 영향력의 무게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강한 정신은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심을 심고 성장을 조롱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목소리들에 매일 노출됨으로써 서서히 부식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희망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힘과 격려, 믿음 역시 전염성이 강합니다. 당신이 누구를 떠나보낼지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진정한 의리는 당신의 성장과 같이 목적에 대한 충성입니다. 당신 곁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명의 진정한 내 편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변명할 때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당신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잊었을 때 그것을 일깨워주며 당신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때조차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에너지는 타인의 인정보다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추진력을 만들고 추진력은 믿음을 만듭니다. 당신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그 대화들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붙들려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만을 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결코 부서지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폭우 속에서 가만히 서서 젖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거나 흠뻑 젖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정신적인 환경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하고 인생의 폭풍 속에서 강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불꽃을 꺼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지켜주는 목소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이것은 진부한 말이 아니라 뇌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는 당신이 무엇을 읽고 스스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 궤도에 누구를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독이 가득한 공간에 갇힌 강한 마음은 시간 앞에서 결국 지고 맙니다. 하지만 지지받고 인정받고 온전히 이해받는 환경에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정한 강인함의 원천입니다. 매일 우리 각자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죠. 때로는 속삭이고 때로는 소리치지만 그 목소리는 항상 우리 생각의 배경에 머물며 세상을 보는 방식과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을 겪고도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사업적 차질을 겪었습니다. 신제품 출시는 실패했고 파트너십은 깨졌습니다. 모두가 그가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나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낡은 것이 부서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사실들을 바라보는 렌즈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서사를 통제할 때 당신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대응할 힘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진실을 혼동하는 위험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감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이 이야기가 나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해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볼 만큼 잠시 멈춰서는 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직과 불안에 시달리며 매일 아침 나는 실패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전환기일지도 몰라. 이미 끝난 것과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사이의 불편한 중간 지점인 거야.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그녀의 상황을 하룻밤 사이에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아감까지도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한계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무력하다고 믿으면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가치 없다고 믿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입니다. 즉,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무겁게 느껴질 때조차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이야기의 전부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부서지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원한다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인생이 순탄할 때 긍정적이기는 쉽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내면 서사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런 종류의 생각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되고 반복되고 근육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인생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항해하는데 더 능숙해지기 때문입니다. 90일 동안 매일 밤 그날 가장 힘들었던 일을 적고 그것에 대해 더 나은 이야기를 써보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지 탐구하는 이야기. 90일 후 당신의 삶에서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당신 머릿속 목소리의 톤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리드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서사를 바꾸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직 의도와 주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소유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을 소유할 때 당신은 반응하는 마음이 아닌 회복하는 마음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이미 기술을 마스터했음에도 계속 훈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리더들이 수십 년의 성공 후에도 여전히 일찍 일어나 성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함이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리듬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무언가입니다. 긍정은 행운이나 유전자가 아닙니다. 한번 켜고 다시는 만지지 않는 스위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특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날, 인생이 포기할 모든 이유를 던져주는 바로 그날에도 지켜나가는 규율이자 약속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긍정이 그들을 위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은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꾸준함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양치질을 합니다. 지금 당장 입냄새가 끔찍해서가 아니라 작은 습관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것들이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압도당하고 소진된 후에야 명언 한 줄이나 주말 휴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체 건강처럼 정신 건강도 아주 작은 순간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리는 조용한 결정들 속에서,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 속에서, 좌절 후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 속에서 말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강하다고 느낄 때만 행동한다면 당신은 자주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규율은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이 감정을 창조합니다.
긍정이 당신을 덮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긍정을 생성하십시오. 당신을 중심에 세우고 땅에 발붙이게 하며 삶이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다시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의식과 습관, 리듬을 만드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의 침묵, 힘든 회의 후에 짧은 산책,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쓰는 감사 노트. 이것들은 극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작고 의도적인 결정들입니다. 마치 복리 이자처럼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조용히, 겹겹이, 그리고 반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그 과정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조각가가 거친 돌덩이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각상이 아닌 모든 것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매일의 규율이 당신의 마음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 의심, 소음을 깎아내고 마침내 단단하고 안정되고 고요한 무언가만 남게 합니다. 그렇다고 나쁜 날이 없을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상 웃거나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질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힘든 날에도 당신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구조와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은 폭풍이 현실이 아니라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을 만큼 강한 무언가를 내 안에 만들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질문은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힘든 날이 오기 전에 내 마음이 강해지도록 나는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혼돈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 내면의 기운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한 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약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릴 수 없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빛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 하나를 세우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다리를 짓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멘트와 강철로 만든 실제 다리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비유적인 다리였죠. 남자는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작업화 끈을 조여매고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은 고되고 대부분의 날을 홀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쳐 몇 달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했고 불어난 강물에 애써 쌓은 교각이 속절없이 휩쓸려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돌 하나를 더 쌓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지치지도 않느냐고, 대체 이 무모한 일을 계속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 강 건너편에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명랑하게 행동하거나 좋은 쪽만 보려 애쓰거나 긍정적인 문구를 되뇌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뿌리가 아닌 열매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압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무언가를 마음에 세우고 싶다면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당신은 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합니까?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서요, 직장 때문에요, 혹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의무감은 당신을 얼마간 움직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을 역경 앞에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목적은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면 깊은 곳의 자발적인 열망이 그 어떤 좌절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피워냅니다.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장밋빛 안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면을 똑바로 마주합니다. 고통, 불확실성, 실망감까지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전진을, 그리고 싸워나갈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왜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장담하건대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명언 한 줄이나 피상적인 동기부여 영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존재 이유를,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의 핵심, 의미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현실 부정과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긍정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능력은 삶의 방향성, 즉 목적의식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다는 군사훈련, 예를 들어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UDT SL 훈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체력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훈련병들의 외를 시험합니다. 육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정신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유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갑자기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더 큰 목적에 단단히 묶어둔 이들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마음은 고난을 재해석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 때 불편함은 그만두라는 신호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마치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의 끝에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기꺼이 감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함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부서지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고 싶다면 동기부여를 좇는 것을 멈추고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날씨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왔다가도 금세 사라지죠. 하지만 의미는 당신을 땅속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목적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성공이라 부르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힘들어하는 동생의 곁을 지켜주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 그를 읽을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자신의 외를 아는 순간 당신은 그 어떤 시련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갖게 됩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덮쳐올 때 부러지고 많은 사람들은 방향 없이 걷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혼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빛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유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위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계속 나아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 나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당신이 그 답을 진정으로 가슴 깊이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긍정적인 마음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긍정 그 자체가 될 테니까요. 우리의 성장을 조용히 갉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실패는 피해야 할 대상이고 부끄러운 것이며 나약함의 증거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실패가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을 만들어내는 원재료라면 어떻겠습니까? 4개의 회사를 창업해서 그중 3개를 실패한 한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 회사는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2번째는 잘못된 파트너십으로 무너졌으며 3번째는 시장에 진출했지만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경쟁자에게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는 한치의 씁쓸함도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실패들을 진정한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내가 지불한 값비싼 수업료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맹목적인 긍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를 재정 이야기로 한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정답을 맞히면 칭찬받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곧 인정이라는 공식을 배우며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리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특히 정답 찾기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일찍 배우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일, 당신의 에너지와 심장과 삶을 바칠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정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실수를 피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가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음으로써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순간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르침으로 여겼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당신이 실패를 피드백으로 대하는 순간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교훈을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더 현명하게, 더 신중하게, 더 집중해서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꿈의 직장에서 해고된 한 젊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그 직함과 월급, 사무실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일이 이전에는 몰랐던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타인의 인정과 혼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정의를 제 스스로 다시 쓸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실패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 단련됩니다. 성장은 산정상의 환희 속에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경이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실패를 벌이 아닌 과정으로 재구성할 때 우리는 실패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파트너가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실패를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더 연약해집니다. 저항을 경험하지 못한 근육처럼 약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신적 근력과 감정적 내구성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긍정의 토대가 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긍정이 아니라 지금은 아프지만 나는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긍정 말입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찾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더 현명하고 더 차분하고 더 자비로워진 사람들일 겁니다. 왜일까요? 역경은 우리의 에고를 깎아내고 관점을 날카롭게 벼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당신이 실패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배울 수 없는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개의 회사를 실패했던 그 사업가는 결국 네 번째 회사를 수백만 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선 세 번의 실패는 제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죠. 모든 좌절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맹점과 불안을 비추지만 동시에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인지도 보여줍니다. 당신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무엇이든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부서지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고 싶다면 실패를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마주하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실패가 당신의 에고와 잘못된 가정, 환상을 부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용기, 진실성, 그리고 당신의 외와 같이 남아야 할 것들을 더욱 순수하게 정련하도록 하십시오.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스승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내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원칙을 지키고 올바른 말을 하고 노력하고 책을 읽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에 갇혀 있고 좌절하고 번아웃 직전에 내몰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스며듭니다. 어쩌면 난 그냥 능력이 부족한 건지도 몰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방,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대화와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힘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서서히 침식시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은 단순히 내면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고 도전을 받고 다듬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고 싶다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한 젊은 멘티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고 창의적이었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지쳐 보였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야망을 비웃는 친구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힘을 느끼는 동료들, 열정보다는 안정을 강요하는 가족, 바로 그를 둘러싼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불꽃에 물을 붓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타오르기를 기대합니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긍정은 고립된 상태에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기 단련, 의지, 정신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독성 있는 영향력의 무게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강한 정신은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심을 심고 성장을 조롱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목소리들에 매일 노출됨으로써 서서히 부식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희망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힘과 격려, 믿음 역시 전염성이 강합니다. 당신이 누구를 떠나보낼지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진정한 의리는 당신의 성장과 같이 목적에 대한 충성입니다. 당신 곁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명의 진정한 내 편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변명할 때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당신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잊었을 때 그것을 일깨워주며 당신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때조차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에너지는 타인의 인정보다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추진력을 만들고 추진력은 믿음을 만듭니다. 당신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그 대화들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붙들려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만을 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결코 부서지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폭우 속에서 가만히 서서 젖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거나 흠뻑 젖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정신적인 환경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하고 인생의 폭풍 속에서 강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불꽃을 꺼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지켜주는 목소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이것은 진부한 말이 아니라 뇌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는 당신이 무엇을 읽고 스스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 궤도에 누구를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독이 가득한 공간에 갇힌 강한 마음은 시간 앞에서 결국 지고 맙니다. 하지만 지지받고 인정받고 온전히 이해받는 환경에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정한 강인함의 원천입니다. 매일 우리 각자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죠. 때로는 속삭이고 때로는 소리치지만 그 목소리는 항상 우리 생각의 배경에 머물며 세상을 보는 방식과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을 겪고도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사업적 차질을 겪었습니다. 신제품 출시는 실패했고 파트너십은 깨졌습니다. 모두가 그가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나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낡은 것이 부서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사실들을 바라보는 렌즈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서사를 통제할 때 당신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대응할 힘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진실을 혼동하는 위험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감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이 이야기가 나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해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볼 만큼 잠시 멈춰서는 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직과 불안에 시달리며 매일 아침 나는 실패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전환기일지도 몰라. 이미 끝난 것과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사이의 불편한 중간 지점인 거야.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그녀의 상황을 하룻밤 사이에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아감까지도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한계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무력하다고 믿으면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가치 없다고 믿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입니다. 즉,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무겁게 느껴질 때조차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이야기의 전부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부서지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원한다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인생이 순탄할 때 긍정적이기는 쉽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내면 서사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런 종류의 생각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되고 반복되고 근육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인생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항해하는데 더 능숙해지기 때문입니다. 90일 동안 매일 밤 그날 가장 힘들었던 일을 적고 그것에 대해 더 나은 이야기를 써보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지 탐구하는 이야기. 90일 후
당신의 삶에서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당신 머릿속 목소리의 톤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리드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서사를 바꾸는 데는 수년이